아침 외국인들이 사면서 코스피는 1980선을 회복한 이후 상승폭을 계속 확대 혹은 유지 중에 있는데요. 간밤에 글로벌 증시에서 나온 지표는 거의 다 좋지 않았거든요. 유로존이 6분기 연속 역성장했다는 안 좋은 GDP 성장률 지표도 나왔었고요. 미국도 사실상 주택 지표 외에는 좋게 나온 지표가 거의 없었음에도 안 좋은 지표는 곧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어떤 돈줄이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좋은 해석들이 잇따랐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거의 개장과 동시에 일본의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예상을 소폭 웃돌면서 오히려 이것이 시장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잠시 분석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들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1980선을 회복하는 날 외국인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의 눈에는 이런 수급이 또 어떻게 보여질지요? 오늘 역시 수급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뜻하지 않은 타이밍에 또 외국인들이 사는데 역시 오늘 외국인들의 사자세도 어떤 파생과 연계된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요, 오늘 외국인은 아침부터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데요. 거의 1,000억 가까이. 오늘 비차익으로만 1,042억이 들어오고 있고요. 차익은 156억 정도. 차익 거래는 증권 쪽에 금융투자 물량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비차익은 거의 100%가 외국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차익으로 들어오는 전체적인 이제 업종을 살펴보면요. 전기전자 업종 250억, 화학 업종 200억, 그리고 제조업종이 지금 600억, 서비스업이 165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 지금 밤사이 구글이 신고가를 냈습니다. 구글이 음원 서비스 이런 쪽에 대해서 앞으로 특화를 할 것이고, 결국엔 구글이 예전에 어떤 네이버 같은 포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시장의 IT 전반적인 그런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월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반면에 3%나 넘게 빠지면서 51선 이평선이 하향 조정이 되고요. 하이엔드 폰의 전략이 나타날 것이라는 월가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구글과 애플이 농축 전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축 전략이 국가별로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지만 같은 국가에서 업종별로 IT에서 굳이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삼성전자 롱을 하면 LG전자는 숏을 칠 수 있는 그런 헤지 펀드들의 전략이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요. NHN이 4%대 넘게 급등을 하는 이유도 있고요. 서비스 업종으로 외국인의 비착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제조업 쪽은 당연히 삼성전자나 그리고 지금 전차군단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비차익 매수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현물을 직접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지수 상승에 대해서. 오늘도 1980선을 단방에 회복하는 모습 보였지만 지금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농축 전략이 좀 가미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요, 주식 선물 쪽에서 한 15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좀 하방 쪽으로 사실 아침부터 나왔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물량과 반대되는 세력이 들어왔는지 오늘 주식 선물 쪽에서 그 어제 들어온 매도 세력이 약간의 순절매 물량이 나가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다 똑같은 한 패가 아니라는 거, 이런 점을 사실 기억한다면은 그 농축 전략 쪽에서도 꼭 수급을 보면은 사실 꼭 시장이 보인다기보다는 어떨 때는 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오늘 좀 펼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내를 간단하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우리의 현물 매매는 농축 전략을 위한 도구라는 걸 명심해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속 상승으로 농축이 상당히 이슈가 되는 거는 분명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외국인의 현물 매매를 시장에서 적극적인 손매매라고 해야 되죠. 직접 매매,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은요, 일본 때문에 못 해먹겠다. 사실 일본의 엔저 지금 오늘 조금 꺾이고는 있는데요. 밤사이 미국 시장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엔화 약세가 102.5엔까지 돌파를 했다가요. 심리적인 매물 구간이 102.5엔대 또 물려있다 보니까 지금 102.16엔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역시 수출업주들 그리고 대형주들의 기관이 사고는 있지만 역시 상당히 좀 꺼려하는 모습. 그래서 기관들도 상당히 그래서 힘들고요. 코스닥 내에서 최근에 차익 실현을 많이 했던 것도 거래소에서 손절한 어떤 그런 손실금을 메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기관에 사실 속내를 펴는다면은 우리가 기관을 항상 어떤 개인들의 입장에서 욕하긴 하지만 좀 우리도 봐달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이런 속내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개인은요, 시장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대응하는 거다. 긍정의 흠. 역시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매물을 기똥차게 던져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개인의 물량이 전부 다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개인이 가장 많이 던지는 업종이요, 전기전자 업종하고요, 금융업종, 서비스 업종, 제조업종인데요. 제조업종 치면 지금 삼성전자 가장 많이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NHN 이런 거 많이 던지고 있는데, 고가의 상품을, 지금 고가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던진다는 거는 개인들이 최근에 저가에 많이 잡아서 그래서 던진다는 거는 전부 다 먹고 판다는 건데요. 사실 개인의 수급 전부 다 HT에서 나오는 거를 좀 믿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거래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다 보니까 좀 자전거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스닥 잠깐 조그맣게 말씀드리면요, 외국인은 어제 매수세 많이 이어졌죠.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43억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아직까지도 차익 실현 물량을 내뱉지만 그래도 대거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물량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조정은 거의 어느 정도 오지 않았나. 그런데 그 물량을 다시 외국인이 받고 있다는 거.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종목들은 다시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좀 기억하시면은 매매하시기에도 어느 종목을 매매할지 답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닥에 대한 얘기 오늘 좀 들어볼 수가 역시 있었네요. 무엇보다 제가 사실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일본의 1분기 성장률에 대한 해석 부분인데, 전 사실 이 수급 주체들의 속내보다 아베 총리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역시 내가 정책을 제대로 이끌고 가서 성장을 이끌어냈구나 라고 하면 효과를 받구나, 엔저를 조금 더 급격하게 이끌 수 있는 것인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 보는 눈도 전혀 다를 수 있겠다 싶거든요. 어느 쪽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아베의 속내,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그분이 뭘 원하는지, 과연 정말 엔저만 추구해가지고 수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적을, 기업들의 실적을 좋게 하고, 즉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장기 침체 속에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말 방안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일본이 단순히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까지 구사하면서 장기 침체를 탈피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미국의 채권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담합을 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펼치는지,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지나고 봐야지 알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1985년에 프라자 합의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한두 달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프라자 합의 호텔을 일본의 엔화 약세가 워낙 심했었다. 1980년대 전 세계 시가총액 거의 1, 2 기업이 미국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었고요. 그리고 프라자 합의 호텔 이전에 250엔 달러 대비 그 정말 초유의 엔저 현상을 미국이 워낙 무역 적자를 보다 보니까 일본한테 결국에 압력을 넣어서 한 번에 한 두 달 만에 100엔이 떨어졌나요? 150엔까지 추락했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엔화 강세에서 엔화 약세로 20% 정도 달러 대비 절하가 된 것은 속도가 그때로 비교하자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사실 프라자 합의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무역 흑자로 돌아섰고요. 일본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90년대 이후에 장기 침체를 겪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요, 계속 어떤 글로벌 유동성을 펼치면서도 자국의 무역 보호주의 정책이 상당히 올해는 심화될 수 있다. 환율로 인해서 더욱 그럴 것이고, 미국 달러가 사실
계속 풀어헤치는 정책이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게 맞았는데요. 최근에도 연준의 출구 전략까지 뭐 얘기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연준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꺼질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런 것들을 흘려보냈을까요? 모든 게 다 의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먼저 자산 매입을 조금씩 축소시킨다는 그런 의도적인 것들을 보여준다면 달러 강세가 그래서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화 약세, 유로 약세, 뭐 호주 달러 전부 다 상대 국가의 통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이 의도적으로 거의 뭐 작전을 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본이 일조를 하고 있다. 즉 일본의 엔저 현상이 단순히 아베 총리만의 그 아베 총리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미국과 같이 가는 그런 어떤 국가별 전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크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일본의 GDP 상당히 예상보다 선전했거든요. 밤사이 있었던 유럽의 GDP는 예상보다 안 좋았고요. 독일과 프랑스, 유로존 전부 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도 유럽이 상승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안 좋았기 때문에 부양정책이 또 나올 것이다. 뭐 안 좋으면 좋아질 거고요. 좋은 건 좋은 대로 해석하고 뭐든지 호재로 묻혀버리는 게 유럽과 미국 시장이고요. 지금 일본은 예상보다 상당히 뛰어넘는 그런 시장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이 결국 6개월 만에 성공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아베는 해석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곧 2탄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 실질적인 경제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이 나올 것으로 시장 외신은 전부 다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이번 주는 물론 상승을 지수가 어느 정도 했지만요. 과연 대형주들이 그만큼 많이 상승했느냐? 전차군단 위주의 어떤 농쇼 전략을 제외하고서는 크게 상승한 종목은 대형주 내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도 건설업종들은 또 2%대 넘게 빠지고 있고요.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 7%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실적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이런 점을 기억하신다면은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개별 종목 사실 상당히 실적이 좋았던 최근에 LG 하우시스라든지 그리고 CJ CGV 이런 개별주들은요 계속 수급이 보이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 종목군 실적을 체크해가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이 시장 지수가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는 매매를 하실 수 있다고 자신드리고 싶고요. LG하우시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요.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요. 작년 1년 동안에 실적의 반을 냈습니다. 영업이. 왜 그럴까요? 부동산은 침체지만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런 시장은 상당히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여파가 이 기업에 새로운 모멘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추세가 실적이 계속 가셔야되면 LG하우시스가 LG화학과 분사된 이후에 계속 지지분이했었는데요. 오히려 화학업종은 꺾이면은 LG하우시스는 LG화학을 2, 3년 뒤에 뛰어넘는 가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고 그것이 또한 실적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종목, 역시 종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오늘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살펴보고요.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주쌤 만나봐야 되겠죠?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오늘 뭐 위쪽으로 이제 룸이 좀 더 있다 하셨었는데 뭐 억지성 약간 눌림 시장도 있었지만 오늘 개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260 라인이 보여졌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고점을 제 변곡 마디에서 일단 터치를 하는 부분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제 이게 지수상의 문제점의 괴리율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출발과 함께 옵션 수급과 반대로 출발이 나오면서 강하게 위로 당겨 주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선물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변화율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력이 좀 적어지고 있는 상태겠고요. 하지만 콜옵션 쪽에서는 관망세가 들어왔고 풋옵션 쪽에서 매수 유입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반대로 위로 당겨줄 때 프로그램 영향으로 당겨줬는데요. 잠시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선물 시장 쪽에서 기관계 쪽의 금융투자의 매도 압박. 자, 이것이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참 오류된 잘못된 해석이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위로 슈팅이 나갔다. 이건 역시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 기관계 쪽의 선물적인 포지션에 의해서 시장이 슈팅 나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매매의 해석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분명한 것은 시장은 옵션의 포지션에 의해서
변화 요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거래량과 거래 대금 수반하면서 현선물의 모습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면 현재 시장은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야 될 추세의 상단을 터치를 해야 될 땐 터치를 해야 되고 내려와서 저점 터치를 해야 될 땐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속에서 변동을 가장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기 급등과 급락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옵션 쪽의 포지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풋옵션 쪽이 그 키워드가 되면서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풋옵션 쪽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지수는 상단 쪽으로 가는데요. 이번 상승 마지막 마디가 하나 260대 있습니다 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찍어내는 모습 급하게 일단 찍어내고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쉬어가고 있는데요. 기간만이 나홀로 매도 쪽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영향이 확대가 되면 공격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프로그램 쪽 보겠습니다. 늘 지금 바스켓은 비어있을 만큼 비어있습니다. 뱅가드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그만하자라는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위쪽에 상위권 30위권 중에서도 뱅가드 물량들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몇 가지 종목군들만 위험성이 도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뱅가드 때문에 발목 잡으면 언제까지? 그럼 7월 둘째 주까지 매매하지 말아야겠죠. 예, 누누이 먼저 남들보다 시장을 빨리 읽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주 얘기도 미리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 자체적으로 읽었을 때도 또다시 다른 종목군들 쪽에서 대형적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선물 수급하고 같이 체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바스켓 자체가 많이 비어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눌러줄 수는 있지만 차익 쪽과 비차익의 바스켓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차익 쪽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었죠. 그리고 비차익 쪽에서 따라붙어 주면서 위쪽으로 많이 같이 강화시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프로그램 뇌가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쪽으로 좀 쉽게 표현하는 돈을 가지고 올려치는 모습들 바스켓으로 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프로그램 영역이 어제 이후로 오늘도 또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금일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변곡 마디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일 이제 수급을 굳이 따라다니겠다라면 안전적인 성향. 자, 지금 주셈의 변곡 마디에서 상단 일단 터치가 나왔죠. 터치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끝날 거예요. 아니요. 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상승마디가 좀 하나가 더 남아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오늘 출발과 함께 너무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급하게 올 때 수급에서는 프로그램 영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더 남아있는 오버슈팅 자리가 있다라는 거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확대가 될수록 눌린 매수 전략을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단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옆으로 치거든요. 옆으로 쉬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매수 포지션을 잡고 오신 분들 있으면 일단은 청산을 하시고 이익 실현으로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나서 숨고르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추격 매수 지금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요. 추격 매수 정확하게 하셔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260.20을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눌리더라도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겠죠. 위에서 놀았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항상 오버슈팅 자리가 하나 남아있다는 거 오늘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는 하나를 더 가기 위해서 쉬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260.20 강력 안착 여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금일자리 변곡점 위쪽 상단으로 260.30 정도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레이지 자체가 세 틱 정도가 오버슈팅이 좀 걸려있지만 이 정도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중간 밴드 쪽으로는 259.40 정도로 설정을 한다. 자, 지지하죠. 급했지만 지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즉슨 시장이 엄하게 지금 계속 하방이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아는 삼척돈자 내용 안 해준단 말입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찍어야 될 자리에서 추세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런 트렌드를 봤을 때 현재 지켜주는 이유도 거기에서 오버슈팅 하나를 좀 열 준비를 한다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되는데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61로 바꾸기가 아주 쉽지 않은 수급이 형성됐기 때문에 260.20을 지켜준다 하더라도 종가상에서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보시면서 이제는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번트나 1루타 정도만 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러면 나 주센 말 듣고 고점 매도 때려야지. 네.
시장에 자선 사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도 포지션 잡기도 어중간한 자리라는 거, 지금부터는 11시 25분까지는 관망세로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하단 밴드 258.20인데요. 자, 여기서 체크를 합니다. 우리는 내일장 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잡아내는데요. 바로 258.20을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이번 상승이 이제 눌림으로 추세가 변환 체인지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서 금요일 휴장과 함께 주말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버나잇 타지 마시고 쉬었다 간다라고 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로 다른 전략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일단 수익이 났다. 네, 다 챙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쉬시고요. 주쌤 김도영 멘토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1984선 외국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처음에는 기관이 사는 것 같더니 기관이 약간 팔면서 외국인이 다시 그 자리를 메우면서 지수도 그럭저럭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르는 종목입니다. 택으로 끝나는 세 종목이 오늘 업종목으로 올라와 있네요. 브릿지텍, 일단 오늘 KT하고 증설계약 맺었다고 하는데 규모가 10억대인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죠. 신고가 냈었는데 상승폭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오늘 장 초반 10만 원 주가를 드디어 보여줬는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전일 기관도 5번째로 많이 샀던 종목, 최근에 LED 분위기가 좋게 흘러간 덕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사원인텍은 휴대폰 부품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추세가 좋은 종목, 아주 유명한 종목인데요. 일단 61선까지 이틀 연속 오늘까지 올라오면서 추세를 빠르게 돌려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운주 보시죠. 네, 오늘 다운의 탑은 역시 대우조선해양일 겁니다. 1분기 실적 반토막이 나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내리기에 바쁜 모습인데요. 현재도 낙폭의 7%대 정도 아주 크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슈비츠, 안과육 진단기기 업체죠. 중국 모멘텀도 있는 종목인데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오늘 사실은 하한가에서 출발했었는데 다행히도 이 종목은 낙폭을 절반가량 현재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스텍스 페노션, 지금 사실상 공짜로 사는 애 넘어간다 얘기도 한 언론사는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1분기 실적 공개됐는데 별로였고 이런 분위기가 아쉽게도 턴어라운드는커녕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진 전망까지 겹쳤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별히 택으로 끝나는 종목 많은 것 같은데 브릿지텍부터 상승 원인 그리고 조금 상승폭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공교롭게도 세 종목이 다 택으로 또 끝나는 종목이고요. 브릿지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력 사업이 컨택센터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컨택센터라고 하면 이 전화 안내 이런 부분들인데 이 금융권, 통신사, 공공기관, 지방단체, 기업체 등에 공급이 되고 있는 회사고요. 오늘 이 KT와 10억 정도 규모의 VoLTE 인프라 이 부분에 있어서 증설에 대한 계약 이 부분이 좀 나왔고요. 일단 이 브릿지텍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도 있었던 종목이고 사실 브릿지텍과 좀 동일선상에 있는 종목들이 KTCS, KTS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밸류에이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1분기 좀 실적이 발표되면서 좀 실적들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일단 브릿지텍도 보면 오늘 이 계약건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점프했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5,200원대 부근에서 좀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지금 자리로 보면 오늘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신고가가 경신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이지만 오늘 단기적으로 입성하기에는 조금 더 두고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LG 이노텍인데
뭐 속도 많이 끓였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 LED와 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LG 이노텍의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고요. 수급도 굉장히 좀 탄탄해졌고, 일단 LG 이노텍도 신고가가 오늘 경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가능해 보일 것 같고요. 뭐 LED 업황은 올 한해는 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여담으로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서원인텍입니다.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조정 이후에 한 이틀 정도 다시 재차 좀 상승하는 모습, 뭐 서원인텍도 그렇고 UIL 같은 종목도 그렇고 이 휴대폰 부자재 업체들이 최근에 이 시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켓 자체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좀 외형적으로 성장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IT 부품 업체들 최근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어제 오늘 좀 탄탄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IT 부품주들 중에 좀 많이 빠졌거나 밸류에이션이 좀 다른 종목들보다 굉장히 좀 유니크한, 그러니까 더 뛰어난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IT 부품주들은 최근에 좀 다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간이 명간이라고 이 코스닥 시장을 견인한 게 이 IT 부품주들인데, 코스닥 시장이 많이 맞으면서 부품주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나, 서원인텍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전략까지 주셨네요. 코스닥에 이제 매물을 좀 맞았던 IT 부품주 쪽 다시 한번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도움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김근호 과장님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로 가보죠.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요.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실적이 안 되면 가차 없군요. 대우조선해양 그동안 꽤 많이 올라왔었는데. 예, 그동안에 계속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적이 발표된 이후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그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굉장히 좀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2,250원 정도 빠져서 현재 26,350원이 거래되고 있고 약 7% 정도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우조선해양이 그 전날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1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증가한 3조 2,58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2.5% 감소해서 672억 원 정도 떨어졌다고 672억 원 정도 나왔다고 기록을 하면서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일수 감소로 인해서 매출액이 기대에 못 미쳤고 그 파이프 설치선 등에서 적자를 기록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추정치 979억 원을 밑돌았다고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수주 목표액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시장 수익률을 앞으로는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2분기에는 약 40억 정도 수주가 기대되고 하반기에 다수 프로젝트가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주 목표가 130억 달러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거의 8%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그 실적이 안 나오면 무조건 팔고 보는 그런 투자 심리, 그리고 투자 성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 매도세가 잠잠해질 때까지 관망을 하시는 편이 나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를 하신 분들도 조금은 비중을 축소를 해가지고 비중 축소를 한 이후에 관망을 하다가 좀 잠잠해지면은 그때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수익성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다가 지금 또 다른 시그널이 나타날 때 오히려 매수하는 편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하락 종목은 휴비치입니다. 휴비치가 오늘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빠지고 있는데요. 약 3,350원 정도 빠져서 21,20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도 지금 실적 실망감에 따른 매도로 보여지고요. 부진한 실적을 냈다는 소식에 굉장히 좀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휴비츠가 1분기에 13억 4,200만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8.7% 정도 줄었다고 전날 공시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이 151억 원으로 0.4% 정도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이 5억 7,300만 원으로 80% 정도 줄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5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실적 쇼크로 보이고
지금 뭐 오늘 하한가를 가도 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던가 좀 손절을 하시는 편이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로 올라와서 뭐 좀 한번 매수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조금 관망하시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엑스텍스 페노션인데요. 엑스텍스 그룹주는 뭐 제가 매주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엑스텍스 페노션의 적자 전망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엑스텍스 그룹주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서 오늘도 좀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155원 정도 떨어진 3,16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엑스텍스 페노션이 1분기 실적은 죄송합니다. 예상치를 밑돌았고 이러한 추세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그 매각 작업과 관련한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3분기 이후부터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다는 그런 판단에 따른 그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엑스텍스 그룹주 그리고 엑스텍스 페노션뿐만 아니라 엑스텍스 그룹주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관망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펴시고, 그 3분기 이후부터 엑스텍스 그룹에 대한 그룹 리스크가 해소가 되거나 그다음에 유동성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걸 판단한 후에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좀 하락이 심한 그룹주가 하나 있네요. SBI 그룹주인데 STX 이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스위스은행의 어떤 적자 확대 때문에 급락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한가 들어가는 종목도 있네요. 네, 대리님.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요. 아, 네네. 네, 그렇군요. 지금 SBI 그룹주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적자 확대 소식 때문에 급락세인데요. SBI 그룹주가 사실 엔저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도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오늘 대응법 짧게라도 좀 알려주시죠. 지금 죄송한데 제가 너무 거리감이 멀어서요. 네. 지금 오늘은 제가 전화 상태가 좀 불량한 것 같아서 예.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한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분석 앞서서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휴베츠는 비중 축소 쪽에 사인을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돌아와서 1980을 보고 있는 날, 쉽게 아침에 반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아닌데요.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에 관한 조언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화면 보시죠. 네, 김동섭 이사님은 드디어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이 됐다라시면서 다시 한번 원상태인 리커플링, 이제 좀 늦었지만 한국 증시가 힘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라는 의견 있었고, 임형식 전문가님은요, 계열사의 업황이 좀 좋아질 만한 그런 지주 회사들, 특별히 LG, 두산, SK 등을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SK의 상승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자, 그리고 황규섭 팀장님은요, 수급보다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 주목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실적의 중요성, 정재훈 실장님은 바닥 탈피 종목에 관심을 주문하셨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턴어라운드 되는 영흥철강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오늘 벌써 6%나 급등하는군요. 박재민 PB팀장님은요, 내일 휴장이니까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시면서 아직까지 추세가 괜찮은 코스닥에 있는 주도주 위주로 짧게만 매매하자라는 의견 있었습니다. LG 하우시스 얘기도 기억에 남네요. 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앞서 나왔었는데 또 다른 전문가의 이들에 관한 공감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공감도 IM투자증권 영업부에 계시는 정영훈 팀장님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상 공감 의견이 특별히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팀장님만의 전략 곧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우선 지금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에는 역시 이 부분이 계속
계속해서 악재로 좀 작용을 해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엔화 약세가 급격한 좀 약세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이제는 뭐 계속해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좀 내성이 생긴 상황이고 이제 100엔을 뭐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랐던 것만큼의 급격한 약세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뱅가드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축소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뭐 한 3분의 2 이상 매물이 좀 출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이모징 시장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일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현선물에서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미증시 비롯해서 역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은 무엇보다 지금 유동성 랠리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에 의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역시 뭐 지금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훈풍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출렁거림이 뭐 시장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궁극적인 좀 견조한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좀 바람직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큰 틀에서 김동섭 이사님과 비슷한 긍정적인 전망하고 계신 듯합니다. 자, 오늘장 관심주 하나 알려주시죠. 네, 오늘장 관심주는 바로 강원랜드를 오늘은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뭐 시장 상황에 크게 뭐 상관없이 한번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대표적인 뭐 경기 방어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만약에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좀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지금 뭐시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달 이제 6월에 이제 카지노가 이제 증설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지금 시장에서 강원랜드에 대한 호평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증설 이후에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그동안에 이미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가 뭐 포화 상태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형과 실적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한 이제 주가 상승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이제 지금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역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깜짝 금리 인하를 하면서 2.5%까지 금리가 이제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금리 시대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 3.4%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리 대비해서 거의 1% 이상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한번 두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우선은 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 한 10% 정도 잡아서 한 36,000원 정도 목표 주가 대응하시고 손절가로는 한 3만 원 정도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카지노주 가운데 파라다이스에 이어 강원랜드 신고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증설 배당 매력까지 있는 종목 강원랜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사항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외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전장, 그러니까 9시 한 5분까지만 해도 외인들의 300억 이상 매수였는데 지금 현재 10시 반, 1시간 반 만에, 장개시 1시간 반 만에 1000억이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끝난 걸까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니케이 지수 15,000포인트 위에선 역시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솔솔 나와주고 있네요. 자, 뉴욕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물량들 팔면은 다 국내 증시로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래도 엔저 효과는
조금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좀 낙폭이 과했던 코스피 종목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바로 그 종목이니까요. 끝까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추천드려서 아직 목표가도 도달 안 하고 손절가도 도달 안 하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포스코 ICT를 가지고 있고요. 애강리메텍을 가지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마이너스 1% 정도, 애강리메텍은 소폭 수익권입니다. 자, EM코리아는 마이너스 한 1% 정도 되고요. NC소프트가 오늘 장중에 18,000원까지 도달을 했죠. 18만 원이죠. 도달했죠. 그래서 목표가 3% 이상 도달했습니다. 자, 근데 2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NC소프트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하실 분들은 홀딩 하시되 이 방송,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방송에서는 짧게 봅니다. 그렇죠? 3%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 달성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로만손 어제 추천드리고 1,900원입니다. 1,900원인데 약간 조금 밀리는 듯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해서 1,500원 깨지 않을 때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NC소프트만 좀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인데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계실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추가적인 반등,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얼마죠? 3% 도달해서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박스권 돌파.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레벨업 자체를 1차 레벨업, 2차, 그리고 세 번째 레벨업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레벨업을 해주고 있는 모습. 한 번 더 올라가 준다면은 18만원 위에서 조금 당분간의 횡보 가능성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점을 좀 체크하시되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20만 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일단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팔아도 3% 이상 수익 드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제가 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 중에 낙폭이 과했던 종목 두 가지, 그리고 한 가지, 그리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대형주랑 소형주, 중형주 중에 한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 먼저 중형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멜파스입니다. 자, 멜파스가 현재 꾸준하게 종목 자체가 바닥권, 그러니까 4월 달부터 해서 바닥권 횡보를 지금 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4월 9일 날 저점 17,050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뚫지 못하는 라인 자체가 한 19,000원 정도입니다. 이 라인 자체에서 꾸준하게 그래도 저점 바닥 자체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 멜파스의 종목 좀 크게 보니까 주봉상으로 좀 크게 보면은 그 저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바로 현재 구간이에요. 18,000원 정도거든요. 이 구간 자체에 횡보를 거친 이후에 거의 한 달 정도 해서 한 달 반 정도 횡보를 거친 이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죠? 급등을 합니다.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이번에도 거의 지금 한 달 반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 초,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종목 29,000원, 25,000원 이상 하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현재 굉장히 가격대 내려갔고 추가적인 가능성, 매출에 대한 기대감, 올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 3%까지 노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3%까지 노려본다면은 뭐 충분하게 가격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19,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지금 짧은 구간이죠. 충분하게 수익 날 수 있는 3%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스피 종목 중에 낙폭이 과했던 종목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한화케미칼입니다. 자, 한화케미칼 여러분 번뜩이는 종목, 이 종목 조금 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화케미칼 꾸준하게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자, 한화케미칼이 최근에 크게 보자면은 V자 패턴, W자 패턴을 그려줍니다.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자, 주봉을 살펴본다면은 이 종목 자체가 서서히 지금 다시 한번 W자 패턴 자체를 그려주면서 올라가려는 그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큰 V자 패턴이 나와주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V자 패턴에서 가장 정석으로 말씀드리는 기술적인 포인트 자체는 바닥권에서 고점 라인 이어서 그 가운데 절반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케미칼을 산다면은 지금 현 가격에서 3%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꾸준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또 최근에 차트 흐름이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택해 볼까요? 자, 최근에 코스피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나케미칼이겠죠. 그렇죠? 하나케미칼 현재가
17,950원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한 17,950원, 17,9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반등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도 3% 무리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 한 18,5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매수해 본다면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손절가는 1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나케미칼 말씀을 드렸고요. NC소프트에 이어서 또 한번 수익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의 상승률은 14포인트, 1980선 중반대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수급도 아까와 거의 구도가 동일합니다. 막 열렸다는 중국 증시 개장 분위기 알아보죠.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정도인데 오늘도 뭐 개장가가 큰 변동이 없다고요? 예, 지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0.56% 하락한 2212.3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200선에서의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의 매수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큰 변동 없이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JP모건에서는 중국의 2013년도 GDP 성장률을 7.6%로 하향 조정했다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좀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수요 부진에 따른 서비스업의 실적 부진으로 지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동산 투자 및 철도 투자 또한 부동산 투자 및 철도 투자는 크게 늘었지만 제조업 투자가 꾸준히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런 제조업 관련에 따른 부담감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14일 기준으로 상반기 기업 실적 전망을 발표한 900개 기업들의 60%가 기업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호조세는 좀 더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자동차 시장은 이제 가격이 하락세를 좀 나타내면서 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실적 둔화 움직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소비 매출은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이러한 추이가 단기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모멘텀이 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상해 종합주가지수 2200선의 지지 라인을 형성해 나가겠지만 큰 상승 기조를 이끌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개장 전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제시됐던 LB세미콘이었죠. 오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은요, 사실 애플향 반도체 후공정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간밤에 좋지 않아서 오늘 흔들릴까요? 글쎄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애플의 주가가 요즘 그리고 최근에 눈에 띄게 좋지 않은 것은 바로 아이폰 부진 때문이죠. LB세미콘은 오히려 그쪽이 아니라 휴대폰이라기보다는 태블릿 PC 쪽이고요. 뉴 아이패드 미니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는 모멘텀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었습니다. 오늘 시가 공략이 됐었겠지만 지금 약간 시가 정도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뭐 큰 흐름이 오늘 나올 것 같지 않은 십자형 도치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권만 본다면 보유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에 띄는 한 종목에 있어서 이 종목 리뷰해야겠습니다. 바로 서울 반도체인데요. 계속해서 부장님을 이제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 재공략이 됐었습니다. 이때 한번 공략됐을 때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하루 만에 4% 정도 봤었고요. 곧바로 수익 실현을 한 데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 이 시가에 31,000원대 후반에 공략이 됐는데 오늘까지 딱 4거래 이번 주 만에 10% 빠른 수익을 봤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정확하게 찍었네요. 네, 강정우 부장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축하드리고요. 수익 보신 분들도 덩달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 덕분에 1980을 회복한 날입니다. 내일은 휴장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상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